당뇨라고 무조건 과일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고른 과일은 약보다 5배 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약보다 좋은 과일이라니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정상 수치로 내려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건 단 하나, 바로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절대 혈당을 망치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4가지, 혈당을 하늘 끝까지 올리는 과일 4가지, 그리고 같은 과일도 혈당을 덜 올리게 먹는 3가지 전략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과일이 왜 자연이 준 최고의 혈당 조절 음식인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몇 살이신지, 어디에 사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과일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즘은 마트에 가보면 당도 20브릭스 이상이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단 게 맛있으니까 좋아하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먹던 사과, 배와는 당의 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단맛은 점점 더 강해지고 대신 식이섬유나 영양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게다가 씨 없는 수박처럼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당을 온전히 섭취하게 되는 품종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멀리하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과일,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까지 들어있는 자연이 준 종합 영양제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지키며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너무 극단적인 접근인 거죠. 포인트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드릴게요. 먼저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4가지입니다. 이건 실제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께도 자주 추천드리는 과일들이고 혈당에 대한 반응도 비교적 안정적인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8. 비교적 낮은 수치고요.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도 많아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사과는 단단해서 급하게 삼키기보단 꼭꼭 씹게 되죠. 그 과정 자체도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베리류는 전체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는 단맛도 과하지 않고 영양 밀도도 높죠. 요즘은 냉동으로도 많이 판매되는데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해동해서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5로 정말 낮은 축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살짝 쌉싸름한 그 맛이 특징이죠. 이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로 중간 정도인데 여기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대사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민감한 분들께 키위는 배변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과일이죠. 이렇게 4가지 과일은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대사 건강을 도와주는 효과가 관찰된 과일들입니다. 혈당 측정기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본인의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면서 어떤 과일이 나한테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로 당뇨인 분들이 조심해야 할 과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과일이 좋다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과일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중 대표적인 4가지를 다음 2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 당뇨가 있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 과일 4가지 기억나시죠? 사과, 블루베리, 자몽, 그리고 키위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과일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끌어올리는 혈당 폭탄 과일들입니다. 물론 단 한 입으로 당뇨가 오는 건 아니지만요. 문제는 이 과일들을 자주 많이 반복해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췌장이 그만큼 큰 부담을 받게 되겠죠.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과일은 바로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당지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록빛이 도는 아직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요. 반면에 바나나 껍질이 노랗고 갈색 반점이 생기고 속살도 무를 정도로 아주 잘 익은 바나나. 이런 상태의 바나나는 당지수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의 혈당 폭탄 수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직전 빠르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먹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에너지원으로는 탁월하지만 당뇨 환자에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 자체는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섭취 방식이에요. 작은 송이 하나 꺼내놓고 그냥 생각 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비워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이 포도 한 송이의 당분 함량은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 알 한 알 씹기도 편하고 달기까지 하니까 조절이 어려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열대 과일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같은 과일들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들은 대부분 식이섬유는 적고 당도는 아주 높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말린 체리,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것들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한 조각만 먹어도 당 섭취량은 생과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건강식이라며 말린 과일을 간식처럼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그건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단독으로 드셔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고요. 특히 다른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섭취하신다면 췌장은 과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꼭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드시자. 즉 무엇을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다음 3부에서는 과일을 먹더라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돕는 3가지 현명한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드 레시피까지 연구한 조합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서 1부에서 당뇨에 도움되는 과일 4가지, 2부에서는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시죠? 과일 어떻게 먹으면 혈당을 덜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환자분들과 실제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먹기입니다. 과일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이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게 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같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런 조합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샐러드입니다. 과일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샐러드에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제가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3가지 샐러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준비하실 재료는 닭가슴살 100g,
껍질째 사과 반 개, 아보카도 4분의 1개, 삶은 계란 반 개, 어린잎 채소 약간입니다. 여기에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 한 큰술을 섞어주세요. 이 조합은 식이섬유, 단백질, 불포화 지방이 조화를 이루며 혈당 안정에 아주 이상적인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구운 연어 100g, 블루베리 2큰술, 호두 1큰술,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 그리고 루꼴라. 드레싱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레시피는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염증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 배, 치즈, 퀴노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 100g, 배 반개, 양상추 1컵, 퀴노아 1스푼, 모짜렐라 치즈 30g, 그리고 드레싱은 역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유를 곁들입니다. 곡물과 과일,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며 포만감도 높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과일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식사 직후 디저트로 부쳐서 먹기입니다. 식사 후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드시는 겁니다. 물론 식사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다음에 과일을 부쳐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요리나 아보카도, 두부 반찬이 중심이 된 식사라면 그 식사 이후에 사과나 자몽 한 조각을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식사를 통해서 소화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지 않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은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버리면 당분만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농약 걱정되시죠? 그럴 땐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문질러서 세척하거나 식초물에 담갔다가 씻어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껍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천천히 먹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즘은 사과에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땅콩버터 대신 치즈를 추천드립니다. 염분이 낮고 포화지방이 적은 저지방 치즈라면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사과와 정말 궁합이 좋습니다. 게다가 간편하게 함께 먹기도 좋고 맛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과에 꿀 얹으면 좋다는 말 들으신 적 있나요? 이건 꼭 피하셔야 합니다. 꿀은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결국은 단순당입니다. 사과 자체도 당이 있는데 꿀을 더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꿀과 과일 조합은 당뇨가 없는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않지만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섭취 전략, 실제 당화 혈색소를 7.2에서 정상치로 낮추신 분들이 꾸준히 실천했던 방식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사과와 블루베리를 드셔도 괜찮은지 많이 고민하셨지만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과일을 찾아가셨고 결국 체중과 혈당 모두 안정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일을 어떻게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팁이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과일을 활용한 아침 식사법과 몸의 리듬에 맞춘 식사 전략, 그리고 과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부에서 과일을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3가지 전략과 샐러드 조합들까지 안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로서 과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과당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어떤 식사를 하시나요? 흰쌀밥에 김치, 국, 계란, 햄, 커피. 대부분 탄수화물과 나트륨, 단백질이 섞인 식사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첫 식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어선 배출의 주기입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이 전날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지나치게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오래 걸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배출보다 흡수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께는 아침 식사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갖춘 가볍지만 꽉 찬 음식입니다. 게다가 소화가 거의 필요 없는 음식이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과일은 씹는 순간 거의 수분 상태로 분해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소화효소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건 췌장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뜻이죠. 여성분들 중에 아침에 과일 식사로 바꾸시고 변비 해소는 물론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기분이 밝아졌다는 분도 많으셨고요. 그렇다고 아침마다 수박 한 통, 바나나 4개씩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당도 과일을 3가지 정도 섞어서 500g 이내로 구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과 1개, 키위 1개, 오렌지 반 개 정도. 혹은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방울토마토 몇 개. 이런 식으로 3가지 과일을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일을 섞어서 한 번에 삼키듯 먹기보다는 한 가지씩 따로 꼭꼭 씹으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한 음식일수록 소화 효율이 올라가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위가 약한 분이라면 한 가지 과일만 골라서 드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한동안 사과만 아침에 드시고도 혈당 수치가 개선되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과당입니다. 과일에 과당이 많아서 지방간 생긴다더라. 과당이 고지혈증의 원인이라던데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과당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당은 당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의 과당과 가공된 과당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연 상태의 과일에는 과당 외에도 식이섬유, 수분, 미네랄, 항산화 성분 효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액상과당이나 정제된 설탕, 시럽은 단순당 그 자체입니다. 탄산음료, 과자, 시리얼 등에 쓰이는 이런 가공당은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일의 과당은 적절한 양을 식사로 섭취했을 때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체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과일은 운동 전후에도 좋은 자연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이미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 위에 수박 몇 조각, 포도 한 송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그건 과잉 섭취가 되고 당연히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과일은 식사의 일부로 때로는 아침 식사 전체로 의도된 방식으로 먹어야 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일을 기피하는 식단이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식이 가진 해독력, 효소의 공급, 신진대사 활성화 기능은 당뇨 회복에 있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엔 혈당 수치가 400이 넘던 분이 과일, 채소 중심 식단으로 석 달 만에 150 이하로 내려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 중요한 건 과일만 드신 게 아니라 가열되지 않은 음식 위주로 췌장을 쉬게 해주는 식단을 병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비법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와 몸의 생리학에 기반한 보건 전략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 식단 전략과 더불어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공복 시간 관리, 식후 혈당 관리 전략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부입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당뇨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엔 당뇨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식사, 간격 전략과 생활 루틴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증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반드시 췌장의 피로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근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췌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3끼는 물론 그 사이 간식, 과일, 커피, 음료, 과자까지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이를 쉬지 못하고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췌장이 쉴 수 있도록 식사 간격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1. 저녁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전에 마친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마치는 겁니다. 그 이후엔 물 이외에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2.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한다.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면 다음 날 아침 6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공복 시간 동안 췌장은 회복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 과일, 과자,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이 췌장의 피로를 누적시키는 주범입니다. 하루 2끼든 3끼든 식사는 식사로만,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당뇨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뇨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70점, 80점짜리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 안에 아침 과일 식사, 저녁 공복 유지, 식사 중간 간식 줄이기 이 3가지만 넣으셔도 한 달 후, 3달 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는 혈당이 500을 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아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셨고 약도 3가지 이상 드시고 계셨죠. 하지만 생활 루틴을 췌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 이후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점대로 안정되고 약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반복한다. 아침 식사는 항상 과일 한 접시. 저녁은 6시 전에 끝내기. 식사 사이에는 물만 마시기. 이 간단한 루틴이 췌장을 쉬게 해주었고 결국 체중은 줄고 혈당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췌장의 물리적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크기도 작고 밀도도 낮습니다. 즉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양이 적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다이렉트 연구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을 병행했더니 무려 70% 가까운 분들이 당뇨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는 연구입니다. 즉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과일은 혈당을 무조건 올리는 음식이 아니다. 2. 저당도 과일 사과, 블루베리, 자몽, 키위 등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포도 잘 익은 바나나, 열대과일,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다. 4. 과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식사 직후 껍질째 먹는 전략이 중요하다. 5. 아침 공복 시간엔 과일 식사가 가장 이상적이다. 6. 췌장을 회복시키는 식사 간격, 저녁 일찍 12시간 공복이 핵심이다. 7. 완벽한 실천보다 가능한 만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제 당뇨라는 질환을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흐름과 회복의 리듬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셨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전략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당뇨는 무조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 몸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당뇨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아참 여러분, 저희 빛나는 인생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귀한 건강 정보들만 쏙쏙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